조계종 직할교구가 올해 첫 교구 종회를 열고 새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올해 4월부터 교육원과 포교원의 업무가 총무원으로 일원화되면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민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신도들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불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부터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해 탁발 마라톤을 시작한 진호 스님이 국내 8대 정멸보궁 순례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대 민안을 발언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시 뛰기 시작한 진호 스님의 총 750km 여정을 들어봤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처소였던 프랑스 플럼빌리지 자운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운당은 플럼빌리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틱나탄 스님의 생전 소장자료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 고고학연구소는 60여 년 만에 오디샤주 불교 성지 라트나기리 일대 유물 발굴을 재개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불기 2569년도 제1차 종회를 개최했습니다. 종회에서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는데요.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올해 4월부터 교육원과 포교원의 업무가 총무원으로 일원화된다며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현장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신도들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불교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직할교구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직할교구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호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9년 제1차 종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종회에서 불기 2569년 분담금 회계 18억 8천여만 원, 경상회계 4억 2천여만 원, 특별회계 38억 4천여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직할교구는 분담금 납부 체계적 관리 및 납부율 제고, 말사의 사찰 운영 현황 파악, 말사 종무행정 지도 및 지원 강화를 올해 핵심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불기 2568년도 직할교구 사업보고 및 결산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위해 국민운동으로 확대 보급하겠다며 올해 4월 국제 선명상 대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세계인들에게 선명상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요 사찰에서는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과 선명상 템플 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서울 도심에 선명상 보급의 핵심이 될 전문 지도 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앙 선명상 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불교 박람회와 국제선명상 대회, 연등회가 열리는 4월부터 5월까지를 불교의 달로 지정해서 종단 역량을 총결집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0년 만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며 종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중요한 계획들이 원만하게 회항할 수 있도록 직할교구 주지 스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중앙종회의 결의로 올해 4월부터 교육원, 포교원의 업무가 총무원으로 일원화됩니다.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으로 현장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신도들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불교로 나아갈 것입니다. 불기 2568년 직할교구 종무평가에서 우수사찰로 선정된 인천불교회관과 성남봉국사가 표창패를 백년사와 흥국사 사무장이 모범 종무원상을 받았습니다. 흥국사 정문스님과 문수사 태성스님, 연화사 묘장스님과 정수사 성원스님 등 10명을 직할교구 상임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2011년부터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해 탁발 마라톤을 시작한 진호 스님이 국내 8대 정멸보궁 순례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대 민안을 발언하고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인데요.
금강산 건봉사에서 영취산 통도사까지 총 750km 여정을 윤호섭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경북 구미에 달팽이 모자원을 세워 결혼 이주 여성의 자립을 10여 년째 돕고 있는 진호 스님. 한반도 횡단부터 베트남, 독일, 일본, 미국 등 전 세계에서 총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달리며 탁발 마라톤을 펼친 스님이 국내 8대 정멸보궁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나라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국태민안을 발언하고 불교계 최초 다문화 한부모 가족시설인 달팽이 모자원 신축불사 기금을 모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국가와 국민이 편안하기를 발언하는 게 국태민안. 두 번째가 달팽이 모자원이 새로 지어지게 돼요. 신축불사, 원만성취 발언. 진호 스님은 지난달 22일 금강산 건봉사에서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봉정암, 오대산 상원사, 사자산 법흥사, 한백산 정암사, 태조산 도리사, 비슬산 용연사, 영취산 통도사까지 한 주에 4일씩 6주에 걸쳐 도반들과 릴레이로 달려 3월 8일 회향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모연이 끝나면 현재 5가구 10명이 생활하는 달팽이 모자원을 10가구 이상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걷기 순례도 좋고 저처럼 달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다양한 어떤 기금 마련 행사를 통해서라도 불교의 사회적인 역할이 참 다양한 곳에서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는 바라고 있어요. 스님은 올 하반기 필리핀으로 무대를 옮겨 농촌학교 신축 화장실 건립을 위한 탁발 마라톤을 이어갑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군을 파견해준 인연에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셔가지고 그래도 불교가 이런 사회적인 역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힘들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달리는 걸음마다 자비의 연꽃을 피워낸 진호 스님의 탁발 마라톤은 소외된 이들을 감싸는 보살행으로 세계일화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처소였던 프랑스 플럼빌리지 자운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운당은 플럼빌리지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틱나탄 스님의 생전 소장 자료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 고고학 연구소는 60여 년 만에 오디샤주 불교 성지 라트나기리 일대 유물 발굴을 재개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배수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틱나탄 스님의 수행과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는 승가 공동체 플럼빌리지 자운당에서 지난달 23일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운당은 1982년 플럼빌리지 설립 당시 가장 먼저 지은 건물로 틱나탄 스님이 입적하기 전까지 요사체로 사용했으며 최근엔 비구니 스님들의 처소로 쓰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틱나탄 스님의 유품과 건물 대부분이 소실됐고 불길은 3시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당국은 초기 평가 결과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럼빌리지는 이번 화재에 성명을 내고 전 세계 불교 공동체에 자운당 재건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인도 오디샤주, 우다야기리, 랄리트기리와 더불어 인도 금강승 불교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라트나기리. 지난해 12월 라트나기리 사원에서 대형 불두와 손바닥 조각, 고대 비문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에 인도 고고학 연구소 ASI가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라트나기리 유적 발굴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인도 역사, 불교학 전문가들은 라트나기리가 나란다 대승원과 맞먹는 수준의 불교 학문 중심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인도 마하보디협회 부회장 모한티 박사는 많은 유물이 자연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지역 주민에 의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SI의 발굴 재개로 오디샤 불교 유적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밝혀지고 후대에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선악원 정상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수를 30인 이하로 축소하는 선악원 정상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조계종 총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선악원 정상화 특별법 제2조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선악원 문제에 실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 구성해 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위원 수를 70인 이상 10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추진위원은 총무원장 추천 3인, 중앙종회 의장 추천 2인, 교구 본사주지 2인,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 분과위원장 8인,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8인, 전국 비군의회를 비롯한 선악원 관련 문도 3인입니다. 총무부는 법등 스님 이후 추진위원장 공석인 상태에서 대규모 인원의 추진위원회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극락 정토로 인도하는 반야용선이 출발하기 직전 밧줄을 붙잡고 피안의 세계로 건너간 악착보살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많은 스트레스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는 반야용선과 악착보살이 목공예로 재현됐습니다. 반야용선과 악착보살 목공예 전시, 이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반야용선 아래로 내려온 밧줄을 붙잡아 마침내 극락정토에 도달한 악착보살. 청도 운문사 미륵전에 있는 반야용선과 악착보살을 그대로 따왔는데 서울 종로 NC갤러리에 전시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능협회원이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강사인 임수령 작가의 개인전 반야용선과 악착보살입니다. 임 작가는 반야용선에 매달린 악착보살이 각자의 사연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현대인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밧줄을 놓지 않고 극락정토에 이른 악착보살을 통해 현대인이 마주한 현실을 버텨나간다면 모두가 극락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인데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힘을 전달해 줄 수 있었으면 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임 작가는 언양 성남사, 영천 영지사,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반야용선과 악착보살의 모습도 목공예로 재현했습니다. 또 두 점의 창작물은 단순한 구조에 현실감 있는 용과 악착보살을 더해 공예품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손쉽게 이해되는 작품으로 현실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특하게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특하고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임 작가는 목공예 과정에서 반야용선에 한 명이라도 더 태우고자 한 부처님의 자비심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주조, 채색 등 다양한 전문가의 손길이 더해져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이들이 전시의 뜻에 흔쾌히 손을 보탠 겁니다. 제 기획 의도가, 이 전시 기획 의도가 선의를 향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뛰어난 역량을 보태어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자의 극락 정토를 향해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위로를 건네는 반야용선과 악착보살. 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창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 양극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공생적 ESG 경영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책, 붓다 경영이 발간됐습니다. 김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위기와 양극단으로 치닫는 사회적 문제, 지배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ESG 경영은 세계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ESG 경영이 화두가 된 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인데 부처님께서 설한 연기법에 따른 공생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ESG 경영으로 불교뿐 아니라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안하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붓다 경영의 저자 선지 스님이 어제 서울 전법회관 회의실에서 출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동장치 없는 인간의 왕래와 편리함에 지속 가능한 환경은 어떤 방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사회학 박사 학위와 지금의 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ESG 경영의 본질을 이해하고 공생적 ESG 경영으로 인류의 공존과 번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길 제안했습니다. 책에서는 불교적 ESG 경영 이론을 도출하고 한국 불교 ESG 경영 실태를 점검, 공생적 경영 방안을 모색합니다. 스님은 특히 각 사찰에서 바람일에 입각한 봉사활동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과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하는 줍깅 사례를 소개하며 실천을 해야만 붓다 경영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나가서 줍깅을 하며 했어요. 줍깅을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 환경을 보고 하는 말이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앞으로 지역에서 이런 사찰에서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우리가 기성세대만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밑에 세대들, 젊은 세대들과 함께 자연의 어떤 줍깅 행사 이런 거를 같이 좀 가지고 확산시켜 나간다면은 또한 양극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 문제에 자리이타 정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갈등의 문제에서는 자기 주장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을 들어보는 우리는 지금 현재 경청에서 너무나 지금 현재 좀 힘이 없다, 나약하다. 책 붓다 경영으로 ESG 경영을 불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BTN 뉴스 김미진입니다. 창원불교연합회가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하고 자비와 화합 실현을 발언했습니다. 연합회 회장 법안 스님을 비롯해 이상현 촌연합힌도회장, 홍남표 창원시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지난 1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창원 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법안 스님은 연합회와 총신도회가 협력해 올 한 해 창원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부처님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앞서 창원불교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의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신임했습니다. 청주시 불교연합회가 을사년 신년 할애법회와 연합회장 입추임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7일 법회와 입추임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용화사 주지 각연 스님, 반야정사 주지 도성 스님, 안심사 주지 무경 스님, 이범성 청주시장, 이광희 송재봉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신임 회장 도성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와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부처님 오신 날 연등 축제를 청주 시민의 축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 도성 스님은 태고종 총무부장과 태고종 충북 종무원장, 청주 반야정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논산 안심정사가 을사년 정월 용왕 방생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강경읍 황산대교 일대에서 봉행된 방생법회는 안심정사 회주 법안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회주 법안 스님은 업장을 소멸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는 복을 짓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안심정사는 을사년 방생법회 동참 기도비 전액을 군부대 포교 후원과 대학생 전법활동 지원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